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12월 말 KEFX 사업 계약을 하면서 KFX 공동개발 사업비 중 20%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2.5%의 금액만 입금하고 납입을 중단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측은 KEFX 사업 철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국의 사업 부담금을 줄이겠다며 한국과 재협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가 사업 철수를 선택할 경우 KEFX 사업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납금인 1조 5천억 원이 넘는 개발비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데다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한 50대의 KEFX 수주도 백지화되기 때문이다. KEFX 생산 대수가 줄어들수록 전투기 한 대당 생산비가 늘어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미 5조 원이 넘는 개발비를 투자한 국방부 입장에서도 KEFX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KEFX 사업은 40년 이상 된 국내 전투기를 교체하고 우수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낙후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사업에 참여했다. 우리 정부가 60%, 인도네시아가 20%, 카이가 20%의 비율로 분담해 KEFX 개발 사업비를 공동 투자했다. 2026년까지 KEFX 개발을 완료하면 우리 공군의 120대, 인도네시아의 50대를 각각 양산할 계획으로 KEFX 개발비와 양산비 규모만 총 18조 원에 이른다. 조코위 대통령 방한 앞두고 KEFX 사업 협상단 인도네시아로 급파. 30일 조선비주 취재 결과 작년 11월쯤 한국 국방부 관계자, 카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KEFX 사업 협상단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KEFX 사업의 조건 변경 재협상을 위해 현지로 급파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작년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기 직전이었다. 한국 측이 협상단을 꾸려 직접 인도네시아까지 찾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양국 간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양국 간 비공개를 원칙으로 비공식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초부터 한국에 내는 KEFX 사업 분담금은 낮추면서 자국으로의 기술 이전은 늘리겠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지난 2018년 9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EFX 사업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해달라며 재협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KEFX 전체 사업비 8조 8,304억 원의 20%가량인 1조 7,338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작년 1월까지 2,020억 원만 납부하고 납입을 중단한 상태다. 재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KEFX 사업 분담금 2,200억 원을 내고 추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양국 간 사업 재협상에 대한 질문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밀당 나선 인도네시아 프랑스 전투기 구매 소문도.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 48대를 구매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KEFX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전투기 구매에 나설 경우 한국과의 KEFX 사업을 통한 신규 전투기 양산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 경제 전문 매체 라트리뷰는 지난 11일 프라보와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파리 방문은 프랑스산 전투기 구매 협상을 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수비안토 장관은 프랑스의 희망사항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라팔 전투기 구매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 관심을 묻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의 라팔 판매를 추진해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프랑스가 인도네시아의 KF-X 사업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KF-X 대신 다른 나라 전투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비쳐 한국 측과의 재협상을 자국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철수할까 불안한 카이.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철수하고 한국만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1조 5,318억 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카이 입장에선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미래 매출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족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2조 3,860억 원의 부채를 가진 카이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 투입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국방부 역시 인도네시아의 사업 이탈에 대한 정치적 질타를 피할 수 없다. 국회로부터 1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추가로 승인받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양산하기로 예정된 KF-X 전투기 50대가 생산 계획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계획한 전투기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 전투기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현재 양산 계획을 토대로 하면 KF-X 1대당 가격은 800억 원대로 추정되는데 인도네시아가 빠질 경우 30% 정도 생산량이 감소, KF-X 가격이 기존 예상가보다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제조한 스텔스 전투기 F-35E의 가격을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술로 미국산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뛰어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당초 사업 취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이가 인도네시아 측 사업 개발비 미납금을 부담하는 만큼 전투기 양산 시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인도네시아 발주 물량이 사라지는 만큼 생산량도 줄어 부품 단가 등 생산비가 높아진다며 결과적으로 KF-X 전투기 가격을 높이게 돼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리 공군이 공급받을 KF-X 120대 가격도 같이 오르게 돼 예정한 예산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국내 중소기업 첨단 레이더 핵심 부품 개발 성공, 한국형 레이더 개발 가속화. 한국 중소기업 질화갈륨 트랜지스터 개발 성공.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극소수 기업만 보유한 기술. 2015년 착수해 3년여 만에 결실 놀라운 쾌거. 방산업계 새 역사 러시아, 이스라엘 등의 수출 압도. 웨이비스가 개발에 성공한 질화갈륨 트랜지스터. 국내 한 중소기업이 미국이나 일본의 소수 기업만 보유한 첨단 레이더 관련 핵심 부품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현대 전투기에 탑재되는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오지 서비스 통신 장비의 핵심 기술이어서 향후 국내 군수 및 민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로키드 마틴의 기술 이전 거부로 국내 민관 합동으로 자체 개발에 들어간 AESA 레이더 개발을 가속화하고 개발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도체 전문 중소기업 웨이비스는 27일 AESA 레이더 핵심 부품인 질화갈륨 트랜지스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 성공했다고 밝혔다. 질화갈륨 트랜지스터 공정 개발은 정부의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중 하나다. 웨이비스는 지난 2015년 12월 국방과학연구소와 이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 하반기 질화갈륨 트랜지스터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초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질화갈륨 트랜지스터 생산 공정 기술 개발도 마쳤다. 강운규 웨이비스 대표는 헤럴드 경제와의 통화에서 질화갈륨 트랜지스터 기술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소수 기업만 보유한 첨단 기술로서 현대 전투기의 필수 품목인 AESA 레이더, 오지 통신 장비 등 첨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부품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 부품은
미국이나 일본 정부가 기술 이전 제한 및 수출 통제 품목에 포함시킨 국가적 자산이라며 지금까지 이 부품은 비싼 금액을 지급하고 수입에 의존해야 했으나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비용 절감은 물론 한국의 독자적인 무기 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근간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질화갈륨 트랜지스터는 세계적으로 중국 화웨이가 장악하고 있는 5G 통신 시스템 구축에도 필수적인 부품으로 알려졌다. 이 부품의 국산화 성공으로 한국형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민수용 통신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것이다. 강 대표는 질화갈륨 트랜지스터는 감시정찰, 통신, 정밀 타격 무기체계 등의 무선 신호 증폭을 위해 적용되는 핵심 부품이라며 향후 우리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이 부품을 국산화할 경우 무기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개발 비용도 30% 이상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향후 국내 군수 및 민수 업계를 통틀어 1,000억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 3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 군수업체가 개발한 무기라 하더라도 외국산 핵심 부품이 사용됐다면 수출이 제약된다. 앞으로 국산 질화갈륨 트랜지스터를 적용한 한국산 첨단 무기는 이러한 제약을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이나 일본이 국가적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핵심 부품을 개발했다는 사실은 국내 방위산업업계가 깜짝 놀랄 엄청난 쾌거라며 해당 중소기업은 현 정부가 구상 중인 중소기업 중심의 미래산업 지도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중소기업은 군수 분야 선진국인 러시아, 이스라엘 등의 제품 수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군수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개발된 부품이 무기 선진국인 러시아나 이스라엘에 수출된다면 국내 방위산업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라며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첨단 방위산업 제품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했는데 그런 면에서 해외 수출이 성사되면 국산 방위산업업계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